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들을 알아봤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고유의 풍속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남북권 관문공항으로 위상을 확고히 다지고 부산의 항공산업 발전을 이끌기 위해선 관련 산업 인재 육성이 절실합니다. 구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서구청장 공약 사업들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서구는 논란이 됐던 송도 스포츠센터 운영비와 의료 R&D 클러스터 부지 매입비를 확보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최근 지역 소멸 위기 해법으로 농촌 유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시골 학교에서 자연과 생태를 체험하고 부모들은 농사일을 하는 건데요. 강원 지역에선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먼저 LG 헬로비전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이 모여 커피 찌꺼기에 묵은 깨를 섞습니다. 섞은 찌꺼기를 통에 넣고 굴리기도 합니다. 친환경 비료를 만드는 수업 현장입니다. 서울을 떠나 8달째 인제군에 살고 있는 박미희 씨는 매주 토종 씨앗 학교를 찾아 농사일을 배웁니다. 저희 옥수수도 심어보고요. 녹두 씨앗 이런 것도 심어보고 얼마 전에 배추도 심어서 나중에 키워서 그거로 이제 김치까지 한번 김장도 새소리라든지 요즘 바람소리 이런 거마저도 다 너무 감사하게 여기 오기 잘했다. 엄마가 농사일을 배우는 동안 딸은 인제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농촌 유학 중입니다. 숲 체험과 승마 등 도시 학교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것들을 체험해 봅니다. 선생님이 애들 틀린 거는 하나씩 다 짚어주셔요. 전에는 학생 수가 많으니까 한 명 한 명 다 짚어줄 수가 없었어요. 농촌에 활기를 더하고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를 살리는 일석이조 효과입니다. 인제에선 초등학교 3곳이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올해는 유학생 19명이 도시를 떠나 인제를 찾았습니다. 마을과 지역과 또 도심에 있는 아이들을 연계해 주니까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당연히 이제 부모님들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생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한 몫을 하는. 인제군은 유학생과 부모를 더 많이 유입시키기 위해 농촌 유학 숙소를 개선하고 학부모 대상 농촌 창업 교육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찾아온 유학생과 학부모들이 사람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농촌 지역에 큰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인천에는 많은 섬들이 있죠. 인천시는 어촌에 정착하려는 도시민들의 주거 문제와 현지 적응을 돕기 위해 지원기관을 설립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지정만 해놓고 1년이 지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40살인 하도근 씨는 10년 넘게 하던 택배 일을 접고 3년 전 귀화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훨씬 냉혹했습니다. 생활비나 이제 선원들을 월급도 줘야 되고 저희 가정 생활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만큼 수익 창출이 안 되니까 1년 차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빚도 많이 지고. 하 씨처럼 도시민이 어촌에 적응하기까지는 거쳐야 할 관문이 많습니다. 옹진군 같은 섬 지역의 경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주거 문제입니다. 도시처럼 주거 공간이 충분치 않다 보니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 집을 짓는 데만 수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모님 집을 집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러한 귀향자가 대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현재로서. 이 거주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천시는 지난해 전국광역시 최초로 귀화학교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귀화인들의 어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시설과 기숙사 등을 조성할 예정이었습니다.
올 하반기에 문을 연다는 구상이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설계는 마쳤는데 이제 돈이 없어서 입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여인들을 위한 상담과 홍보 창구 역할을 할 계획이었던 귀여 귀촌 지원센터 역시 예산 문제로 개소가 미뤄지는 상황. 하루빨리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민 중에서든 섬에 가서 살아보고 싶은 분들도 꽤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교육이나 이런 상담을 통해서 그들이 알 그런 권리를 제공하고 또 마침내 이제 결단을 해서 섬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17년 이후 5년간 인천 지역의 총 기여인 수는 345명으로 2019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전국의 기여 가구 가운데 인천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9%로 전남과 충남 그리고 전북에 이어 인천이 4번째로 높습니다. 수도권이라는 특성상 인천의 귀여 귀촌지로서의 잠재력이 높은 만큼 더욱 촘촘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농촌에선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농번기마다 일손을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데요. 도시의 유휴 인력을 활용해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HCN 박종혁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애호박 농가. 도시농부들이 이른 아침부터 순을 따고 포장지를 씌우느라 분주합니다. 도시에 살다 보니 생소한 농작업이지만 직접 경험해보면서 농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이런 거를 보고 좀 이렇게 노고를 알았으면 좋겠어. 알고서 이렇게 힘들게 이거 호박 하나가 힘들게 나온다는 거를 알고 고맙게 먹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음성의 한 화훼 농가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도시농부들이 꽃모종을 옮겨 담는 분갈이 작업이 한창입니다. 평소 농사에 관심이 많았던 최영근 씨는 연신 쏟아지는 땀방울에도 하는 일이 보람차다고 말합니다. 시골 일이 힘들지만 또 일하면 또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 좀 재미가 있는 거죠. 이들은 충북도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참여자들로 도시 유휴 인력을 활용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농부는 하루에 4시간을 일하고 일당 6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중 40%는 충북도와 해당 시군의 보조를 받습니다. 농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시간당 9천 원으로 최저시급보다 저렴한 겁니다. 인력 수급이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상시 근로자도 고용도 못하고 또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물가들은 많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농장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군 팀장님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도시농부를 신청하게 되었고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농촌 일선 지원에 투입된 도시농부는 4만 5천 명을 넘을 만큼 호응을 얻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는 귀농귀촌을 위해 영농기술을 배우려는 대전과 경기도 등 다른 지역 주민 200여 명도 포함됐습니다. 지자체들은 이 같은 도시농부들을 귀농귀촌을 포함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까지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시농부는 이제 4시간 일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본인들이 그 일을 한 지역에 대해서 먹거리도 즐길 수 있고 관광지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도시농부와 관광에 대해서는 연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많고요. 또 이제 농촌의 이제 체험, 충북 살아보기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농촌 일손 문제와 도시 유휴 인력 해결은 물론 귀농귀촌까지 유도하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일석삼조의 도농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농촌의 일손 부족과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충북형 도시농부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귀농귀촌을 활성화하려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딜라이브 TV 이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귀농귀촌의 인구는 각각 12,600여 명과 42만 1,100여 명입니다. 전년 대비 각각 12.5%와 15% 감소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국내 인구 이동자 수와 주택 거래량이 감소했고 귀농귀촌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해 인구수가 줄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코로나19 장기화로 귀농귀촌 인구가 연달아 증가했다가 지난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도시 지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는데 귀농귀촌 인구의 감소 배경은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귀농과 관련해선 소득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귀촌은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그 다음은 역시나 소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귀농은 소득 다음으로 농사가, 귀촌은 지역 인프라 부족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 5년 전인데 아직도 어떤 것들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 농사 단계별로 지원책을 좀 달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의원급 병원은 여기서 한 5km, 10km? 그 의원급들은 주말에는 일단 다 쉬니까 문을 여는 데 같고 약국도 마찬가지고 휴일이 가장 이제 힘들어요. 아플 때. 정책적으로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귀농귀촌을 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까다로운 지원 자격과 도움되는 정책이 없다는 응답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방정부는 사람을 유치하자는 구호는 많이 외쳐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행정구역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건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한 해를 나면 1억을 준다든가 안 그러면 뭐 집을 뭐 한 채를 준다든가 이런 아주 그런 파격적인 정책, 우선적으로 농지나 살 집을 알아봐서 준다든가. 농림축산부는 지난 7월에서야 귀농귀촌 정보를 한데 모은 그린대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농지 관련해서 또 농지 정보가 있는 사이트, 뭐 매물 정보는 또 매물 정보, 일자리는 일자리 정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각 사이트를 다니면서 이렇게 확인했어야 됐는데 그걸 이제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된 거죠. 귀농귀촌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부는 농촌 생활 경험을 가진 은퇴 연령층이 증가하고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귀농귀촌의 흐름은 견고하게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농귀촌이 반짝 인기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를 지원하는 정책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우리 고유의 풍속을 왜곡하고 그들의 풍속을 따르도록 강요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우리 풍속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서 마련한 기획전시 일상의 풍속전입니다. 주제인 일상이란 단어는 제국주의 일본이 만들고자 했던 조선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원래 일상은 에브리데이 라이프라는 뜻으로 한 일자에 항상 상자를 쓰는데 지금 한자를 보면 코끼리 상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전시를 기획하면서 만든 조어인데 이 조어의 경우 일제가 당시 조선에 만들고자 했던 모습, 형상들을 조금 표현하고 싶어서. 이번 전시는 3개의 소주제로 구성됐습니다. 우리 고유의 풍속을 보여주고 이를 바꾸려는 일제의 모습과 지키려는 우리의 모습 등입니다. 먼저 풍속도가 그려진 병풍과 장기판 등 놀이도구를 통해 고유 풍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전시실은 좀 더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해 일제 식민지 시대의 모습을 반영했습니다. 일본인 사학자가 쓴 조선의 향토 오락은 풍속 말살 정책을 위한 연구도서로 쓰여졌습니다. 유리 원판으로 된 사진기로 찍은 엽서는 우리의 풍속을 원시적이고 야만적으로 보는 일제의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일제는 또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연인이 만들어준 천인침이라는 것을 만들어 그들의 풍속을 우리에게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문화를 우리 것으로 변모시키고 지키려 애썼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아픔이 유족들 그리고 특수 일부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아픔이었다라는 걸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시 일상을 살아가던 조선인들에게 일제강점기의 아픔은 굉장히 모두에게 큰 아픔이었고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는 것이었다라는 걸 좀 전달하고 싶어서. 일제강점기 일상을 살아간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일상의 풍속전은 12월 10일까지 전시되며 월요일과 추석 당일에는 휴관하고 무료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남북권 관문공항으로 위상을 확고히 다지고 부산의 항공산업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 인재 육성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항공산업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대학교입니다. 모의 비행 장치를 이용해 기본 조작 훈련과 이착륙, 야간 비행 등 훈련이 가능합니다. 조종사가 되기 위해 본격적인 비행 훈련을 받는 예비 조종사들입니다. 실제 지역 항공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항공산업을 이끌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동남권에서 유일하게 항공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는 곳입니다.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한 70개 이상의 항공사가 이제 취항했던 기록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전에. 그러면은 우리 가덕신공항이 완성이 됐을 때는 개항하고 나면 저는 아무리 취항을 안 해도 한 50개 항공사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가덕신공항 개항할 때 제대로 준비된 학생들이 이제 채용도 될 수 있고 또 현재 있는 학생들도 미리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 관련 산업 청사진 중 하나로 항공 분야 인재 육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입니다. 남북권 관문공항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 이후에나 방향성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용역 기간이 내년 11월까지로 지금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신공항과 연계한 산업, 육성 산업군, 그다음에 장거리 전략 노선 개발 전략, 그다음에 지역 항공사 발전 전략 이런 것이 같이 한번 검토가 되는 부분입니다.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에 맞춰 부산이 직접 양성한 인재를 선제적으로 투입하기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통합 저비용 항공사 본사 부산 유치 등 가덕 신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 확보도 절실하다고 주장합니다. 공항이 또 잘 되기 위해서는 에어부산 좋은 항공사가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되고 이런 거점 항공사를 향토기업으로 남겨서 우리 부산이 갖고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다른 항공사 하나 더 유치를 해야 됩니다. 또 외국의 항공사도 여기를 거점 항공사, 허브로 쓸 수 있는 그런 항공사도 유치로 해야 되거든요. 부산형 항공산업의 현재와 미래가 달린 가덕도 신공항. 부산이 키운 항공 전문 인재들이 부산에 살며 지역 항공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서구는 의료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의료 R&D 클러스터 조성을 구청장 핵심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실한 사업 계획 등으로 번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왔는데요. 의회가 R&D 클러스터 부지 매입비 등 쟁점이 됐던 예산들을 통과시키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서구는 예산 문제로 구의회와 계속된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송도 스포츠센터 논란을 비롯해 공안수구청장의 공약 사업 예산들이 대부분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구청은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했고 의회는 예산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삭감하는 시기였습니다. 지난 13일 임시회 본회의에 추경 예산안이 다시 상정됐습니다. 올해만 4번째 추경입니다. 이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삭감한 예산을 또다시 편성하여 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구청 개청일에 연말에 있을 결산 추경까지 포함하면 한 해에 5번의 예산안 편성이라는 전에 없던 경우가 이번 회기에도 예산 삭감 분위기는 감돌았지만 의회는 제출된 예산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부실 운영으로 지난 7월 삭감됐던 송도 스포츠센터 예산 1억 5,600만 원이 통과돼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에 숨통이 트였고 러닝머신 14대 모두를 교체할 8,400만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부족한 자료 제시에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2차례 삭감됐던 의료 R&D 클러스터 부지 매입비 55억 원도 통과됐습니다. 서구는 의료관광특구 핵심 시설로 의료 R&D 클러스터를 조성해 의료기업 100개를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부지 매입 후 필요한 예산은 건축비 등 350억 원. 얼만큼의 기업이 유치될지도 관건입니다.
향후에 건축비 확보, 입주기업 모집, 운영관리 등에 있어서는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는 전통시장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방사능 측정기 구입비가 포함됐고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한편 서구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11월 30일부터 진행될 서구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확정지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형 급행철도 BUTX가 민간 투자 사업으로 본격 추진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걸림돌이었는데 부산시가 민간 투자 사업 제안을 수용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투자사의 제안에 따라 가덕신공항에서 오시리아까지 6개 역에서 부전역이 추가됩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덕신공항에서 부산 도심으로 연결되는 부산형 급행철도 BUTX 민간 투자 사업으로 본격 추진됩니다. 그동안 막대한 예산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었는데 지난 15일 하나금융 컨소시엄의 제안서 제출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이 주관사로 참여하는 BUTX 급행열차 측이 철도를 건설해 40년 동안 운행하고 이후 부산시에 급행철도를 돌려주는 민간 투자 방식입니다. 제안서에 따라 가덕신공항에서 명지, 하단, 북항, 센텀시티, 오시리아로 이어지는 6개 정거장은 총 7개로 늘어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부전역이 추가됐습니다. 도시철도 1, 2호선 등 서면 일원의 많은 유동인구를 수용할 수 있으며 부전 마산 복선전철과 동해 남부선 환승 수요를 고려하여 부울경을 30분대로 잇는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철도는 기존 계획처럼 AI 기반 수소 전동차가 지하 40m 이상 대심도 터널을 통과해 초고속 운행됩니다. 가덕신공항에서 북한까지는 18분,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는 33분 만에 이동 가능합니다. 역사가 추가돼 사업 구간이 늘면서 총 사업비는 4조 7,692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비용 대비 편익은 1.14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한국개발연구원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고 2025년 실시 협약을 맺는 등 절차를 거쳐 가덕신공항 건설이 완료되는 2030년에 맞춰 급행철도를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